네, 안녕하세요. 7월 DBC 사회를 맡은 에메랄드 김선희입니다. 요즘 코로나 덕분에 안부 인사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리더님들은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리더님들은 모두 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실 거라 믿습니다. 어, 우리 이글드림 그룹의 핵심 시스템이 DBC. 정말 너무너무 기다렸던 강의인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들을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DBC 일정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총 3주로 진행이 되고요. 각 주차마다 쉬는 시간 없이 2교시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주차 1교시 위기의 시기 기회의 아메이가 진행이 되고 2교시 그런 아메이에 대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교시가 끝나면 바로 2교시를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교시를 강의해 주실 강사님을 모실 텐데요. 이분을 뵈면 참 멋지다. 유니크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분의 어떤 아메이 강의를 들으면서 또 다른 각도의 아메이의 비전을 보았던 것 같거든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글드림 그룹의 멋진 리더님, 에메랄드 엄규태 리더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엄규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색하긴 하네요.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게 진짜 좀 어색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준비한 내용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위기의 시기 기회의 아메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준비해 봤거든요. 일단 PPT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위기의 시기, 기회의 아메이. 제목은 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위기의 시기는 위기의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서 앉아서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온라인에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고요.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좀 더 위기인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PPT를 준비하면서 좀 더 하게 됐습니다. 과연 지금 시기는 위기일까? 여러분은 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위기인 것 같다? 아니면 뭐 나는 잘 모르겠다.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위기와 기회는 항상 공존한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항상 많이 하는데 이게 진짜로 그런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죠. 저는 가장 이번 코로나 사태라고 해야 되나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많이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그렇게 트렌드라고 얘기했던 그 공유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를 사실은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들이. 그리고 롯데월드, 대한항공, 모두투어, 신라호텔 이런 회사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잘 된다고 얘기를 하고 불황을 모른다 이렇게 했었던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쿠팡이나 마켓컬리, 넷플릭스나 유튜브, 배달의 민족 이런 회사들은 이런 시기일수록 더 잘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회사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그 마케팅,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더 보여주기 좋은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의 시기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기회의 시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왜 이렇게 입이 마르죠? 저는 왜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위기인데 쿠팡은 잘 나가고 있다. 마켓컬리는 잘 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잘 되고 있다가 사실은 개인한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야기거리로는 괜찮고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 위기 시기에
기회도 있다. 이런 이야기거리로는 괜찮지만 실제로 이거를 개인이 받아들이기에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기의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 나가기를 기도한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만약에 제가 아멘을 하지 않았다면은 1번일 것 같아요. 잘 나가기를 기도하는 사람. 그냥 이 시기가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아멘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 아멘이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내가 여기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지는 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쪽으로 저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각자 알아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러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의욕은 앞서지만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내가 잡을 기회가 사실 잘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 좀 하시나요? 진짜 잡을 기회가 없다. 냉정하게 보니까 주변에는 뭔가 누구는 잘 되는 것 같고 누구는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잡을 기회가 없다는 생각을 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싶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싶다. 그런 생각 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는 이 시기를 기회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별 수 없고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게 된 거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식 다들 사셨나요? 저는 사람들이 진짜 이번에는 뭔가 나도 기회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걸로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샀는지 제가 네이버에다가 삼성전자를 쳐보니까 첫 번째 연관 검색어가 삼성전자 주가 그리고 뭐 삼성전자 우선주, 배당금 기준일, 뭐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의 차이는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우의 차이를 뭔가 물어보는 사람들은 보면 이번에 처음 주식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는 거죠. 이번엔 삼성전자만 믿는다. 분명히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우리가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까? 왜 샀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삼성전자인 거죠. 삼성전자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 나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저는 사람들이 샀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가 망하면은 결국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한 거죠. 그 코로나 위기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1위를 살 게 아니라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을 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은 어딜까?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은 어디일까? 어디일까요? 아마존일까요? 우리 뭐 아마존 고 얘기도 듣고 무인 점포 얘기도 듣고 뭐 택배도 뭐 드론으로 한다더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아마존일까? 저는 아마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니면은 애플일까? 애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애플. 역사의 애플. 애플일까요? 아니면 얼마 전에 막 로켓도 쏘고 요즘은 전기 자동차가 대세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테슬라일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일까? 아니면 구글일까? 막 뭐 인공지능도 하고 알파고도 하고 안드로이드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뭐 혁신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구글일까? 어떤 회사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답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
아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몰랐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이런 이미지잖아요. 이런 이미지죠. 도대체 언제적 마이크로소프트냐? 도대체 언제적 빌 게이츠냐? 이런 생각을 사람들 한다는 거죠. 윈도우 98, 윈도우 XP 이런 거. 빌 게이츠가 전 세계에서 부자 순위 1위가 그게 도대체 언제적 얘기냐? 와, 진짜 옛날 얘기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지난 10년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차트거든요. 이걸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어요. 지난 10년 동안. 이런 주가 차트 우리가 본다고 하면 내가 왜 이 정보를 늦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마지막에 약간 꺾였던 게 이번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샀더라도 어떻게 보면 괜찮았다는 거죠. 제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 산 꼭대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지금 현재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적으로 올라서 어떻게 보면 산 꼭대기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면 지금 투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지금 투자를 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이제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모른다죠. 모른다. 누가 알겠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동전 던지듯이 내린다, 오른다를 그냥 우리 생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정답은 모르지만 그렇지만 아는 만큼 정보가 많은 만큼 저는 선택은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좀 알면 왜 그런 그래프를 그렸는지를 내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선택을 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 아메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보고 아메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자리가 이런 DBC인 거죠. 들어보고 좋으면 한다, 싫으면 만다. 둘 중에 선택은 리더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니란 거죠. 저는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아메이가 좀 다른 방식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기회가 뭐 어떻다,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시중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가요? 보통 바깥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회들이랑은 조금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아메이는 과연 기회일까요? 아메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시죠. 도대체 언제적 아메이냐? 도대체 언제적 아메이냐? 아직도 아메이 하는 사람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던데. 아메이 뭐 치약 회사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메이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메이는 왜 기회일까? 오늘은 왜 제가 아메이를 기회라고 생각하는지 그 몇 가지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아메이를 기회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메이가 질 수 없는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메이는 질 수 없는 게임이다. 사실은 우리가 뭐 이름은 좋지만 질 수 없는 게임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뭐 지거나 이기거나 비긴다 이런 건데 아메이는 저는 질 수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 기회의 순간에 우리는 왜 주저하는가? 여러분들은 그 기회가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이 순간을 기회라고 느낄 때 사실은 우리는 주저하게 되죠. 왜 주저하게 되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뭐 내가 거기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뭐 돈을 넣어봐야 되겠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작게 내가 투자를 했을 때는 결과도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넣을수록 그 기회를 내가 진짜 그 기회의 열매를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이 넣었을 때 혹시나 삐끗하게 된다면 만약에 1%라도 삐끗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다음이 없음을 안다. 회복 불가의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거를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기회의 순간에 우리는 주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코로나 이런 시기에 뭐 이런 기회가 있다, 저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그 사업을 창업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내가 가진 큰 돈을 투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다음이 있다는 거죠. 다음이. 아메이를 한다고 해서 오늘 바로 결판이 나는 게 아니라 아메이는 차곡차곡 내가 일을 해가면서 항상 다음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죠. 아메이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소비 패턴을 바꾸는 거랑 좋은 점 이야기하기. 내가 마트를 쓰면서 좋으면은 마트를 바꿀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마트를 갈 수도 있고 롯데마트를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마트 얘기 해도 되나요? 된다고 하네요. 뭐 어떤 마트를 내가 갈 수도 있지만 아메이 마트가 유리하다고 하면은 아메이 마트로 바꾸는 거죠. 그냥 무작정 바꾸는 게 아니라. 그리고 샴푸를 고를 때도 아무 샴푸나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보고 괜찮은 샴푸를 바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소비 패턴을 바꾸는 일인 거죠. 그리고 좋으면은 이야기를 한다. 왜 얘기할까요? 내가 좋았으면 남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표처럼 써보면은 뭐 좋다 나쁘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좋으면은 계속 쓴다. 이게 보통 우리의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으면은 계속 쓴다. 좋으면은 이야기해서 같이 쓴다. 이것만 한다는 거죠. 만약에 싫으면요. 싫으면은 반품한다. 아메이는 90일 안에 반품을 하면 100% 돈으로 돌려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싫으면은 반품한다예요. 그리고 싫으면은 이야기 안 한다. 뭐 굳이 내가 싫은 걸 얘기할 필요 있나요? 이야기 안 한다. 그래서 이거죠. 내가 좋아서 계속 쓴다?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이긴다. 이기는 거 맞죠? 이야기하면은 이긴다. 그리고 싫어서 반품을 하면 비긴다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게임을 하는 거다.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메이는 안 할 이유가 없어서 했다. 저도 사실은 동의하거든요. 진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잃을 게 없고 내가 손해볼 게 없고 오로지 내가 얻는 것만 있는데 굳이 난 안 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진짜 아메이가 나한테 유리하다고 하면. 그래서 아메이는 비기거나 이기거나의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아메이가 노력이 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노력이 통하는 일. 다시 아까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이 차트에서 아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산 꼭대기에 와 있는 거죠. 산 꼭대기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될까요? 투자를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를 해야 될까? 각자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이렇게 성장을 했을까?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뭘까? 그래서 보면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면 하는 거죠. 성장 가능성이 별로 없다. 지금이 산 꼭대기일 것 같다고 하면은 우리는 안 하겠지만 저는 만약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나의 역할은 돈을 넣고 한번 기다려보자. 보통 대부분은 전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이 오를 것 같다. 여기가 잘 될 것 같아.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내가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린다. 우리가 대부분 내가 직장을 가지고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넣고 기다려보자. 근데 아메이는 괜찮을까? 아메이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아메이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할까?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메이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저 혼자의 예측이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돈 투자가 없으니까 분명히 모두가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면서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이 탁월하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쓸 것이다. 좋으면 쓰는 거 아닌가요? 내가 10,000원을 써서 10,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면은 저는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쓸 이유가 없으니까 분명히 쓸 것이다. 미래가 되면 쓸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지금 또 우리가 10년 전을 생각해 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좋아졌던 것처럼 분명히 10년 후가 되면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지금과 다르게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구매 기준이 저도 사실은 그랬지만 양 많고 싸고 이런 거 저는 좋아했었는데 이게 언제까지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분명히 가격이 아니라 구매의 기준이
가격이 아니라 품질로 분명히 바뀔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뭐 저 혼자의 생각이니까. 그리고 사업의 방식도 점점 세련되어질 것이다. 보통 아메라고 하면 뭐 파는 거다, 뭐 들고 다니면서 아쉬운 소리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들도 점점 세련돼질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준비되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사회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준비되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뭐 주식에 투자하는 거랑 다르게 아메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의 행동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의 역할. 아메에서는 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돈 투자가 없으니까 모두가 좋아할 것이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설명을 해서 좋아하게 할 수 있다. 내가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거죠. 남들이 좋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시기를 내가 앞당기겠다. 그리고 제품이 탁월하니까 분명히 쓸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설명해서 사람들에게 그 좋다는 걸 알려줄 수 있다. 내가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노력으로.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이것도 내가 이해한 만큼 설명해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정관념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시기를 내가 앞당길 수가 있다. 그리고 구매 기준이 가격에서 품질로 바뀌는 것도 나는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서 그 시기를 당길 수 있다. 사업 방식도 내가 원하는 뭐든지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메는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거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준비되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할 것이다. 이것도 아메를 통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다. 그 시기를 내 노력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저는 아메가 괜찮은 일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측을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닌 거죠. 아메는 이렇게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나의 노력으로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노력이 통하는 해내는 기회라는 게 전 아메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나의 노력이 통하는 해내는 기회.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해내는이죠. 해내는. 내가 기다리거나 아니면 잘 되기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내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예측을 하고 내 예측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과는 조금 궤를 다르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시대 흐름에 맞는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을 아메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돌아보면 한 회사가 성공을 거두려면 올바른 산업에 진출했느냐가 가장 결정적이다. 애당초에 좋은 배를 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미 하락하는 산업에 있을 때는 내 노력이 사실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배에 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거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주가 차트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어요. 근데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때문에 성장을 했을까? 우리가 쓰는 뭐 PPT 때문에, 파워포인트 때문에 성장을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의 원동력은 뭘까? 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세계 1위로 올라설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보통 4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렇게 4차 산업의 ABC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인공지능이 좀 더 강력해지려고 하면 뭐가 바탕이 돼야 될까? 그냥 인공지능이 그냥 저절로 인공지능이 점점 더 정교해질까? 인공지능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강력해지려면 결국은 빅데이터가 바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빅데이터는 결국은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집을 해서 그 안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아낸자 뭐 이런 건데, 그것도 클라우드가 기본 바탕이 돼주면 확실히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OTT 서비스, 이건 좀 우리가 가볍게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도 영화를 내가 서버에 다운받아서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접속을 해서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들도 클라우드가 바탕이 됐을 때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하고 집중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율주행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뭐 서버를 통해서 뭐 이렇게 뭐 테슬라가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하지만 결국은 상향 평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빅데이터와 빠르게 연결될 수 있으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5G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한 기본적인 원동력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거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왜 그러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뭐 괜찮냐,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이런 얘기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이 되는 서비스를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아메이 성장의 원동력은 뭘까? 아메이는 그러면 왜 성장을 할까? 아메이는 왜 우리는 아메이를 기회라고 얘기를 할까?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이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기본 욕구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삶의 기반이 되는 아이템을 아메이가 우리에게 제공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건강 미용 쪽,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필품을 우리한테 제공을 한다. 건강 미용 쪽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질 거다. 중요성이 희석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건강 미용 쪽으로는 분명히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필품, 이 시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좀 지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세제에 뭐가 들어갔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세제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참았지만 지금처럼 정보가 공개되는 세상에서는 절대 참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추가 수입과 인쇄 수입을 제공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안정적인 삶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전 이게 아메이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거죠.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제품군이죠. 아메이가 독점적으로 취급을 하는 뭐 영양제도 있고요. 전부 다 저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건강 미용, 그리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필품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씩 보면 뉴트라이트, 수없이 많은 영양제 브랜드가 있지만 뉴트라이트는 지금도 독보적이지만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농장을 가지고 있다.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영양제를 만들어낸다. 이런 내용은 지금보다 시간이 지났을 때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옥석이 가려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진짜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보다 더 자세하게. 지금은 우리끼리, 어떻게 보면 아메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아메를 쓰는 사람끼리 공유하고 좋아했던 이야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더 좋은 걸 찾을 거고 더 괜찮은 걸 찾아내기 시작을 하면 뉴트라이트 브랜드는 점점 더 가치가 있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진입 장벽도 높잖아요. 다른 회사들이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좋은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같은 매니아 소비자가 없는 회사들은 시도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알아주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에 우리는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이미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뉴트라이트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도 점점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티스트리, 미용에 대해서 만드는데, 아티스트의 특징은 뭔가 하면 아까 말했던 뉴트라이트
농장에서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만든 원료를 가지고 영양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내용은 그 뭐죠? ABN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분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낸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200개가 넘는 특허를 가지고요.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50년 동안 그 회사를 유지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괜찮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아메이 프라자 같은 데 가면 피부 측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피부 측정을 했을 때 내가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메이 화장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 저는 이런 회사들도 화장품 회사 중에 이런 회사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맞춤형을 해주면서 우리 한국인이 원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얼마 전에 증권사 레포트에 나온 건데요. 이 내용이 왜 나왔나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코로나가 되면서 사람들이 피부 관리에 엄청 신경을 쓴다는 거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막 뾰루지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강세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더마 코스메틱이다. 더마 코스메틱은 피부 개선 및 치료에 보다 전문적인 기능성을 지닌 화장품. 현재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카테고리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이게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브랜드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회사들이 괜찮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아메이는 이미 이 시장에 진출을 해서 이미 매니아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 브랜드, 이 라인이 나온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시장에 성장 가능성 있는 시장에 나는 생각을 못했지만 아메이 본사는 생각을 해서 먼저 진입을 했다는 것도 저는 좀 믿을 만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아메이 세제입니다. 아메이 세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필품. 이 카테고리는 사실은 안 좋아질 수가 없죠. 화학에 대한 불안감, 아니면은 아토피가 늘어난다. 그래서 좀 친환경을 쓰고 싶다. 오가닉을 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아메이는 이런 거를 60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거죠. 생분해 세제 이런 거 요즘 많이 쓰시죠. 환경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생분해 세제의 문제는 뭔가 하면 좋은데 환경에도 좋고 다 좋은데 세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척력이 떨어지는 걸 내가 환경에 좋다는 이유로 끝없이 쓸 수 있을까? 근데 아메이는 세척력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그런 세제를 60년 전부터 만들고 있다. 저는 이것도 좀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스프링. 이스프링은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겠죠. 물이 어떻다, 물에 뭐가 있다, 물이 문제다 이런 기사들이 아마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좋은 내용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메이는 저렇게 인증을 받은 거예요. 아메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NSF의 인증을 받아서 저렇게 믿을 만한 물을 만들고 있다. 왜 인증을 받았을까요? 그냥 좋다 해도 믿을 사람은 믿을 건데. 왜냐하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필품을 원하는 사람, 그 시장이 점점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런 정수기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정수기들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진짜 괜찮은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전 아메이 하는 사람이니까 안 믿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아이템. 안정적인 추가 수입과 인세 수입을 우리에게 약속한다는 거죠. 전 이게 진짜 강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죠. 우리가 위기를 느끼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 리더님들은 언제 위기를 느끼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위기들, IMF 때 위기다. 아니면은 리만 때 위기다. 아니면 얼마 전에 일본과의 경제 분쟁, 중국과의 경제 분쟁 이럴 때도 우리는 전부 위기란 이름을 거기에 붙인 거죠. 왜냐하면 이거 나의 경제적인 안정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위기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지금은 건강도 안정이 흔들리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얘기하는 위기는 나의 경제적 안정이 흔들리다는 거죠. 아메이는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현재의 수입과 미래 준비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메이는 소비 패턴 바꾸기, 좋은 점 얘기하기. 이거를 그냥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게 현재 수입도 되고 미래 준비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우리 집 소비를 한번 바꿔보는 거죠.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4명의 가정이다, 3명의 가정이다 하면 요 정도 쓰는 것 같아요. 30만 포인트에서 40만 포인트 정도는 거의 100% 다 쓰는 것 같아요. 아메이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야기를 해서 복제를 한다는 거죠.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친구한테 복제를 하면 친구랑 같이 우리는 10,000원 벌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저 정도 하면 내 통장에 한 10,000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2단계. 똑같은 일을요. 앞에서 했던 이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2번 더 해서 3가족이 복제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친가, 외가, 친구 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같이 나눠 쓰기 시작을 하면 3가족이 복제가 되면 평균적으로 5에서 10만 원 정도가 나에게 들어온다. 이 경험을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이게 어렵지 않구나. 10만 원 버는 게 별거 아니구나를 내가 느끼게 되면 이게 한 번 더 복제가 되고요. 이게 한 번 더 복제가 되면 나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벌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쓰는 비용은요, 뭐 10,000원 벌 때나 10만 원 벌 때나 100만 원 벌 때나 나는 같은 돈을 써요. 내가 더 많이 쓰고 내가 점점 더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 이런 건 전혀 없고, 우리는 똑같이 소비자와 같은 행동을 하지만 내가 좋았던 걸 얘기했을 때 이렇게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이걸 한 바퀴 더 돌린다고 하면 연봉이 8천만 원, 1억이 되는데 뭐 그 단계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그림을 그렸냐 하면 꼭 뭐 3명한테 알려야 된다, 뭐 2명한테 알려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아메이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수입이 만들어지더라 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 모양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 하시고 싶은 대로 그려도 상관없어요. 안 알려도 되고 알려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이거죠. 제품이 좋아서 쓴다. 내가 원래 쓰던 소비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서 그냥 계속 쓴다. 그리고 내가 알린 사람도 나와 똑같이 부담 없이 쓰겠죠. 그래서 제품이 좋아서 같이 쓴다. 이거를 그냥 계속 우리는 반복만 하면 안정적인 추가 수입과 인쇄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곡차곡 이해하는 사람들을 모아간다. 차곡차곡 이해하는 사람들을 모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를 모은다. 뭐 팔러 다녀가지고 내 뭐 누구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는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들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인간의 욕구, 안전의 욕구, 그리고 건강하고 싶다, 예쁘고 싶다 이런 거, 그리고 좀 내 삶이 안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아이템을 아메이는 우리에게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가지가 아메이를 진짜 기회로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질 수 없는 게임, 리스크가 없고,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확장성이 좋다는 거죠. 사실은 확장성이 좋다는 게 사업을 우리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확장성이 사실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도 부담이 없으니까 친구한테도 부담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 노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냥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결과를 한번 바꿔볼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보다 가치가 높아질 아이템을 아메이가 제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가 아메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리트고, 이게 아메이를 기회로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일과도 병행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직장을 다니던 자영업을 하던 사업을 하던 전문직이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소비 패턴 바꾸기랑 좋아하는 거 얘기하는 것만 해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이 차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이 지점이라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메이 이제 끝났다. 언제적 아메이냐. 도대체 아메이 그 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우리 많이 하지만 내가 지금 선택할 때 지금 아메이를 해야 될까?
내가 선택을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뭐 정보들을 한번 모아보는 거죠. 제 얘기가 참고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부터 진행이 될 이제 DBC나 이런 내용들도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을 내가 차곡차곡 들어가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정답은 여전히 모른다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하겠다고 선택을 한다면 저는 그때부터는 확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겠다고 선택을 한다면 안 하겠다고 선택을 하면 사실은 뭐 의미 없는 얘기죠. 근데 하겠다고 선택을 하면 그때부터는 확신 게임이에요. 자,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년의 차트. 마이크로소프트가 10년 동안 성장해온 요 차트 부분. 여기서 이렇게 그냥 볼 때는 이렇게 쭉 직선으로 성장한 것 같지만 요 마지막 부분을 하루 단위로 끊어보면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하루 단위 차트, 요 마지막 부분을 1시간 단위로 끊어보면 이 1시간 부분도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을 해요. 나의 선택에 확신이 없다면 이 구간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아메이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만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사람들이 아메이 뭐 내 주변에도 하다가 그만뒀다더라, 아메이 뭐 해봤는데 안 된다더라. 저는 이런 얘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만 하루하루 1시간 1시간을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흔들리지만 오늘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오늘은 아메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분명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길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했듯이 예측을 해보는 거죠.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그 기회, 그 가능성을 내가 생각을 해보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흔들림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메이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하루하루 나 자신과 싸워내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근데 그 과정을 잘 견뎌내는 사람, 원래 그럴 것이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시간을 버텨내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저는 열심히 할 거예요. 저는 열심히 할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회가 저한테 기회가 됐던 것처럼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자리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Konnichiwa, Yobosio, Dajahao, Salam, Namaste, Privet, Hola to the entire Amway family across the world, to all our business owners across market, to all our employees across functions, across our manufacturing locations in Guangzhou, Madurai, Buena Park, Quincy, Ada, and our farms in Brazil, Mexico, and Washington State. Thank you for unleashing the best of Amway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Thank you for your spirit. Thank you for your resilience. For the first time ever, we are announcing a virtual global event to celebrate your spirit, Amway spirit. It's called A World Together. It's being done on July 22nd, so please pencil this date on your busy calendars. Steve, Doug, the families, all of us look forward to interacting with you. There's going to be a real special guest, a world-renowned singer who's got millions of followers on Instagram. That's all I can tell and share with you just now. But this is the first ever we're doing it, and there's going to be millions of you, the entire Amway family, across markets, across the world, all employees, all ABOs are invited. Please bring along your friends, your families. Look forward to this once in a lifetime, the first ever Amway Global Virtual event on July 22nd. Steve, Doug, and I are so excited to be hosting it. And over to you, Steve. Well, thanks, Millen. And hello, everyone. What an exciting time to be part of Amway. I couldn't think of a better time to try something new and connect with our global family. July 22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we're excited to recognize and celebrate all of your accomplishments with this virtual celebration. We're going to have some fun and exciting plans in store, so you don't want to miss it. From all the founding family members, thank you for continued commitment to this business, both employees and ABOs from around the world. We can't wait to celebrate with you. Doug, anything you want to add? Well, thanks, Steve. You know, we're so lucky at Amway to have the founders' fundamentals and the Amway values to be the foundation for our business. When we talk about freedom, family, hope, and reward, and especially now as we talk about family and coming together as a global community, as a global business, as people who are connected in a special way, and especially with what we've gone through, the resiliency that you have shown, we're proud of you. So we are excited to have a chance to be together on July 22nd to celebrate you, a world together in Amway. So July 22, celebrating you. Looking forward to it.
네, 바로 이어서 2교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비즈니스를 알아보시거나 어쩌면 초기에 진행을 하면서도 나만의 풀리지 않는 이유들로 멈칫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저도 그럴 때 많은 리더님들의 Q&A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그 의문들을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분의 Q&A를 들었을 때는 단순히 의문이 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아메를 너무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진솔한 Q&A를 들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이분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김지영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글드림 가족 여러분. 서울에서 사업하는 다이아몬드 김지영입니다. 네, 저희가 온라인으로 다시는 못 뵙게 될 줄 알았는데 또다시 뵙게 됐습니다. DBC로 저희가 온라인을 시작하게 되어서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선 부담도 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리더님들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뵀으면 좋겠지만 아직 사태가 좀 진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온라인에서 리더님들과 함께 미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아메이 사업한 지는 18년 차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직 디자이너였습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에서 비즈니스로 먼저 접한 케이스예요. 제가 소비자로 시작한 케이스가 아니어서 저에게는 사실 질문이 좀 나름 의구심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메이 사업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는 일이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거절을 하고 그냥 입을 함구하는 스타일이지 질문을 한다는 건 사실은 호기심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퀘스천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지는 질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과연 이 질문에서 전부 해결이 되고 나는 여기에 대한 단 한치의 어떤 의심이 없이 전부 확신으로 내가 가득 찼다면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여러분은 다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풀어가는 것보다도 나의 지금 사업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사업에 대한 확신, 아니면 나의 사업에 대한 다음에 대한 목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Q&A의 의미를 사실은 어떤 질문에 대한 진정한 대답보다는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결국 사람들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소통이 이전에 오해에서 출발하는 사실 비즈니스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아메이를 시작하시게 되면 대부분 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아메이를 이해하는 구간으로 넘어왔고 저는 다음 미래를 위한 준비하는 어떤 나의 삶의 패턴으로 나는 준비를 하는 그런 생각으로 넘어왔는데 아직 나의 지인이나 내가 같이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전에 현실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입장에서 던지는 질문에 대한 나의 이 넘어온 입장에서에 대한 대답이 소통이 안 될 때 사실은 가장 저희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Q&A의 진짜 의미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들의 생각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사실 Q&A의 종류도 달라지고 결국은 비즈니스에 대한 나의 속도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번 Q&A를 보시면요. 피라미드 아닌가요? 파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비싼 거 아니에요? 뭐 주변 사람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포화 아닌가요? 다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적성에도 안 맞고 뭐 아이도 어리고 살 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시중에서 왜 볼 수 없는지
뭘 돕는 건지, 왜 그만두는지, 자산이 되는지, 이런 마지막 질문이 제일 좋지 않을까요? 뭘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사실 이게 가장 좋은 질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15가지의 질문은 특별히 그들에게 자세히 보시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이죠. 그리고 이걸 핑계를 대서 난 지금 너의 말에 지금 거절을 하는 중이야. 매너 있게 거절하는 거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예요. 질의에 대한 어떤 대답이 사실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실 게 아니라 이분들의 생각을 한번 헤아려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라미드 다단계 아닌가요? 불안하신 거예요. 이게 혹시 불법이 아닌가? 내가 이걸 하는 걸로 인해서 어떻게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내가 이게 과연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불안함에서 오는 질문을 피라미드 다단계라고 묻죠. 지금 저희가 아메이는 광고도 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 봐도 합법적인 사업이고, 누가 봐도 안정적으로 저희가 지금 안전한 사업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피라미드 다단계 아닌가요에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나 또한 이게 아직 의구심이 100% 풀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먼저 피라미드 다단계라는 개념을 내가 과연 아메이 사업과 어떻게 지금 같이 보고 있나, 단지 마케팅의 기법으로만 보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건가? 파는 거라고 같이 묶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는 거 아닌가? 피라미드 다단계와 파는 거를 한번 묶어서 보시면 다단계 판매, 피라미드 판매입니다. 근데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죠. 실제로 파는 건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이 아닌 판매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파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을까요? 그거는 하나예요. 나는 파는 일은 못할 것 같아. 난 사람들한테 아쉬운 말을, 그들이 필요하지 않는 거를 내가 판매하지 못할 것 같아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메이 비즈니스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본사의 보너스 플랜에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일즈에도 마케팅에도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근데 세일즈는 어떤 의미가 있냐? 마진을 붙이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세일즈는 판매가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품을 전달했고 소비자가 그걸 구매하셨어요. 저희는 전달이죠. 마진이 없고 내가 치약을 6,000원에 사서 6,000원에 갖다 드리니 결국 저희는 전달이라고 말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그냥 나는 산 거예요. 내가 샀으면 너는 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개념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마진을 안 붙였으니까 난 안 파는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캐시백이 있으니까 그들이 확신이 부족할 때 여기서 살짝 주저하게 되는 거죠. 파는 거라면 판매를 치약을 전달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약을 전달하셨으면 판매는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데 저희가 치약을 가지고 갔지만 나는 비즈니스를 얘기했고 꿈을 얘기했고 함께 이 비즈니스를 같이 해보길 얘기하고 치약을 잘 쓰고 있는지, 그 사람의 컨디션은 어떤지, 그 사람의 안부를 묻고 그 사람에게 계속 가는 나의 그 다음 행동이 사실은 파는 게 아닌 거죠. 매출을 올리고 다시는 그분에게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안 들어가고 AS 개념이 아닌 그분의 인생에 대한 내 컨설팅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분 입장에선 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다음에 이분과 함께 사업을 같이 하기를 얘기하고 뭔가를 인생을 논하고 그분에게 꿈을 얘기하는 그 다음,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나의 그분에 대한 컨설팅이 판매가 아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단계도 시작은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닌 게 중요해요. 여기서 질문에 대한 응답에 제 키포인트는 내가 과연 어떤 확신을 갖고 이 비즈니스를 하는지를 이 시간에 다시 자문해 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과연 내가 진짜 파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안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핀이 있는 리더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잘 팔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잘 팔고 싶어요. 잘 못 팔아서 문제예요. 근데 판매가 만약에 파는 거면
그들의 목표는 매출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목표가 매출에 있지 않죠. 나의 꿈의 목표가 있고 그걸 통해서 가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일즈를 하지 않는 거고 판매로 하지 않고 저희가 마케팅을 해서 결국은 인세 수입 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팔지 말라고 하고 팔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다른 거죠. 내가 매출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함께 더불어 잘 살고 싶고 내 꿈을 이루고 싶은 거기에 목적이 있을 땐 오늘 하루의 매출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파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비싼 거 아닌가요? 비싼 거와 싼 거의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저는 뭐가 비쌀까, 뭐가 쌀까를 생각하면 처음부터 가격 기준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격 기준에서 저희 기준 가치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가치 기준이 저희는 안전성에 있습니다. 얼마나 이 제품이 안전한지, 우리 아이에게, 나에게, 내 부모에게, 내 가족에게 이 제품이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가격으로는 정말 이 가격은 저는 싸다고 봐요. 그런데 단순히 가격 비교, 단순히 그냥 영양제와 영양제의 비교, 그냥 단순히 비타민으로만 비교하다 보면 결국은 싸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드려요. 시중에서 광어가 한 마리에 10,000원 하는 9,900원 하는 광어가 있어요. 근데 어디에 가면 3, 4만 원 하는 광어도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9,900원 하는 광어를 과연 너무 싸서 13,000원 하는 광어가 단순히 비싸다고 하지 않고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광어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메이 제품에 대한 좋은 제품이라는 개념이 있을 땐 비싸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영양제 하는 회사 아니야? 다단계 그냥 볼 수도 없고 매장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이 제품을 그냥 단순 가격 비교로 해보면 비싸죠. 원라인 시스템으로 재료부터 원재료부터 포장까지 농장에서 재배하고 씨앗 원료부터 해서 그걸 저희가 유기농으로 제품을 먹을 수 있는데 그 가격이 시중의 영양제에 비해서 그렇게 고가에 위치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비싸다는 건 소비자가 아메이 제품의 성격을 아직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이용당하시는 소비자면 좋겠어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소비자는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용할 수도 없고 이용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메이의 슬로건이 헬핑 피플이죠. 유징 피플이 아닌 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을 돕는 구조인데 마치 어떤 사람에게 하는 행위가 유징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하는 거라기보다도 도움을 주는 내미는 손이 처음에 이용한다고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소신을 먼저 밝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먼저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해서 다시 돌아가면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이용하는 거의 대부분은 소통이 안 돼서 사람들에게 그 소통 때문에 오는 어떤 부재가 이용, 비싼 거,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포화된 거 아닌가요? 대부분 이때 종교를 얘기하시죠. 그런데 저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포화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물어보는 만약에 당사자의 모든 주변은 아메이 사업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물어봐요. 본인 말고 혹시 주변에 그럼 저 말고 아메이 사업하는 사람이 식구들 중에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대부분은 식구는 없고 주변의 사람들은 많이 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충분한 거 아닐까? 결국은 포화라는 어떤 의미는 남들이 많이 하는데 힘들대 어떤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진짜 마음을 한번 물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퀘스천은 그분들의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의 생각을 내가 읽어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대부분 다 1번에서 5번은 불안한 거예요. 아메이 사업에 대한 나의 불안함을 질문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만약에 얘기를 하시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불안함만 내려가면 난 이 비즈니스를 할 확률이 있겠다. 어떤 이런 가능성을 내포하는 게 퀘스천 1, 세션 1입니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내 스타일이 아닌데, 아이가 어린데, 살 게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 네, 다 없대요. 다 없고 아니고 싫다는 거죠.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나 싫어해요. 거절을 한 거죠.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주로 많이 하시나요? 저는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실제로 제가 가장 아는 사람이 많은 때도 아무도 안 했던 제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는 사람이 없을 때 모르는 사람과 이 비즈니스는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은 내 주변 사람에게 아메이를 알려서 나 오해받고 그들에게 어떤 다른 편견으로 그들이 나를 보는 게 싫어. 이런 의미 아닐까요? 아마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들 아는 사람이 정말 몇 안 되는 그들조차도 날 거부하면 어떡해? 뭐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걸 대답을 할까, 질문을 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전 그분들의 마음을 좀 많이 헤아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사람에 대해서 좀 겁내는구나. 내가 아는 사람도 적은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면 사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해도 누군가에게 나는 찾아갈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는 걸 사실은 이 질문의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유추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진짜 아는 사람이 없어? 내가 알잖아. 나를 소개해. 뭐 아는 사람이 없어? 엄마 아빠 알잖아. 뭐 이런 거보다도 그분이 이 마음을 왜 얘기했을까? 어떤 의미로 얘기했을까를 한번 헤아려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아메이 비즈니스의 첫 스타트는 그분 스폰서의 마음에서 이 비즈니스를 굉장히 많이 예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제가 거부했을 때 저희 스폰서님이 그렇게 왜 한결같이 1년을 저에게 하셨을까가 어느 순간은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나일까? 이렇게 싫어하는데 전 1년을 너무 싫어했던 제 거부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 스폰서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가 되려 지금은 제가 헤아려지죠. 근데 그때 저를 어떻게 위로하셨을까 또는 어떻게 하셨을까를 제가 되짚어 보면 저를 되게 많이 이해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너가 지금 힘든 거 알아.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보면 너가 정말 행복해질 거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셨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메이가 싫었으니까 그 얘기도 그냥 위로처럼만 들리지 이게 제 일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1년 동안 한결같은 저희 스폰서님의 변치 않는 마음이, 사랑이 제가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대한 것보다 질문하는 사람과 질문 받는 사람의 얼마나 많은 소통이 있어야 이 질문이 저절로 해결이 될까가 저는 사실 Q&A의 키라고 생각합니다. 내 스타일이 아닌데 저도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스타일일까? 그러니까 아메이를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라고 말하냐면 가가호 방문해서 아메이를 전달하고 거절받고 돌아오는 그걸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전에 스타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 스타일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방송 빼고는 아메이 사업을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방송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이 두 번째 스타일이 아닌 날이에요. 제가 그전에 아메이가 전달할 때 거절받았어요.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화도 내고 저한테 대차게 얘기도 했겠죠. 그게 제 스타일이 아니진 않았어요. 그거는 그분들의 스타일이죠. 근데 그 얘기에 어떤 반응을 제가 했던가를 제가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거절할 때의 내 자세가 바뀔 때 저는 제 스타일 맞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변하고 있구나. 아, 내가 아메이를 진짜 좋아하고 있구나를 그분들이 저한테 체크 포인트처럼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거절도 상처를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 대차게 거절해도 웃을 수 있었어요. 진짜 잘 모르시는구나. 내가 정말 많이 안 가르쳐 드렸나 보다. 정보를 너무 덜 드렸나 보다. 내가 공유가 안 됐나 보네. 내 생각의 공유가 안 돼서 아직까지도 이분과 나와의 갭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들의 매번 갈 때 약간 변화되는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 사실은 기뻤어요.
그리고 결국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 리더들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제가 훨씬 그 기쁨이 커지는 걸 알면서 적성에 맞는 거예요. 방송을 하는 건 이런 일이 아메이에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빼고 저는 다 잘 맞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자기 스타일일까를 생각해 보면 소비하는 거에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메이의 최적성은 매출을 올리는 제 소비가 매출이 돼서 돌아오는 그 실적이 되게 처음에 기뻤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변화가 진짜 기뻐요. 제 적성은 여기서 찾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감사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듣게 되는 일은 제가 태어나서 비즈니스를 유일하게 아메이 비즈니스 안에서만 드렸던 것 같아요. 제 개인 비즈니스를 할 때나 회사를 할 때는 그 일로는 감사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비즈니스에선 땡큐가 많은 거예요. 그냥 감사가 일상생활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감사일기를 계속 쓰고 있고 무한한 감사를 계속 느끼면서 사업을 해요.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감사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스타일보다는 인성의 변화를 만들어줘서 어떤 스타일보다도 멋진 스타일로 바뀌는 일이라고 자부하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적성이라는 의미라면 꼭 이 사업은 그 적성에 맞을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어려요? 저는 핑계와 꿈, 목표는 같다고 봐요. 해야 될 이유와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같다고들 해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클 거고 그 아이가 엄마의 어떤 변화된 모습에서 훨씬 더 크게 기뻐하고 존경심을 표할 거라면 지금 하시면 되고요. 아이가 지금 엄마를 떠나는 게 너무 힘들어하고 지금 이 아이의 심리에 그게 너무 위태롭다면 아이 옆에 있어주면서 학습을 많이 하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어리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이고 어린 아이에게 대하는 나의 마음이 어디에 방향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살 게 없는데, 이거 저도 그랬어요. 살 게 없더라고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33세 아메이를 시작했는데 33세 시작할 때 건강했고 뭐 딱히 영양제는 잘 안 먹었고 저는 혼자 살았는데요. 그때 퀸 같은 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땐 세제도 뭐 빨래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살 게 정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정관념에 세제, 뭐 빨래 비누, 그다음에 바디 그때는 바디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죄의 영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읽어봐야 아는 거죠. 그냥 퐁퐁, 트리오, 주방세제 이러면 되는데 저희는 DC 드랍스죠.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많이 사고 싶은데 다 못 사요. 그래서 지금 저희 파트너들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정말 많이 먹고 싶고 많이 바르고 싶고 그러고 싶다. 살 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르면 아메이는 살 게 없어요. 저희가 슈퍼 가면 당장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생필품 코너는 당장은 살 게 없는 것처럼 저희 제품은 생필품이라서 그래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필요한 제품이긴 하죠. 당장은 살 게 없을 수도 있고 내 개념에선 살 게 없겠지만 알고 나면 살 게 굉장히 많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전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듣기도 했고 대답을 제일 많이 해주는 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난 마음이 없어. 난 아직 너에게 시간을 내줄 마음이 없어. 이 비즈니스는 아메이는 결국은 마음을 내어주는 사업이고 시간을 내어주는 일은 아니거든요. 처음에 그분들이 시간을 내어줬다면 그건 마음을 내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내줄까 말까를 고민하는 시간들에게 저희가 마음을 터치를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건 아니죠. 결국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대부분 리더님들이 처음에 아메이에선 투잡을 하라고 말하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그분들의 말에 이분이 정말 바쁘니까 이해가 돼. 진짜 시간이 없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단
아, 이분이 아직 마음이 덜 열렸구나. 내가 뭔가 더 해서 이분에게 어떻게 해야 이분이 나에게 시간을 좀 더 내줄까. 시간이 안 나면 저희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그분들의 시간을, 없는 시간을, 저희 시간을 나눠주는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시간이 없을 때 여러분의 스폰서들이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기꺼이 할애해서 여러분 대신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분이 이 비즈니스는 정말 해야 되는 일이 맞겠죠.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면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내가 해야 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메이 사업이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결국 마음을 주는 일이고,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내는 일이고, 제가 이제 뒤에 거기에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차트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 세션으로 보시면 시중에서 아메이 제품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뭔가요? 사실 이걸 물어보시는 이 마지막은 가능성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한다는 건요, 아마 사업 설명을 제대로 내가 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설명을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 그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의구심이나 의문증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거기에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메이 제품을 시중에서 볼 수 없는 이유는 회원제이기 때문이겠죠. 저희가 이게 시중에서 볼 수 있다면 저희에게 기회가 없겠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중에서 볼 수 없어서 누구나 사는 채널이 똑같아야만, 공평해야만 이 비즈니스가 성립이 되는 창립자의 철학의 성공의 기회라는 이름으로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시중에 볼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서로 돕는다는데 뭘 돕는 거죠? 뭘 돕는 걸까요? 다 돕죠. 저희가 비즈니스 하면 제일 많이 하는 건, 저는 결혼 전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도운 건 아이 돌보미를 제일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아이가 엄마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아이를 대신 보는 진짜 많은 스폰서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지금 허리 안 좋은 스폰서님들도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 세월을 거쳤고 그 아이들이 지금 많이들 컸겠죠. 많이 업고 많이 데리고 다니고 많이 영양제에 대해서 강의도 하신 언더에서 많이 지원을 하셨을 거고, 또 사업도 대신 지원해드리고 소비자도 대신 케어해드리고, 또 사업 설명이나 미팅에 못 나올 땐 대신 가드리고 정말 많이 도와요. 근데 그래서 얻는 혜택이 뭘까요? 그분들은 여러분의 성공인 소비자들의 성공을 비즈니스에서 하고 난 뒤에 그때 성공이 올 거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돕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0% 돕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진 않아요. 도우면 된다는 결과가 있어서 하는 것도 저는 사실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공보다 돕는 게 우선이 되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지고 어느 순간 이 안에서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비즈니스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배우면서 이 안에서 성숙돼가는 저와 저희 파트너들을 보면서 이 비즈니스는 결국 돕는 게 맞구나. 인간들이 서로 돕는 일로 이 세상을 정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게 맞다라는 걸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 하면서 배워요. 그전엔 그냥 저만 잘 살고 싶었고 나만 잘 되면 됐고 내가 어떻게 잘 살지에 집중했던 순간에서 주변을 보게 되는 그 순간은 전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 봤어요. 그 오해를 뚫고 온 진짜 리더님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선택할 때 수많은 오해를 뚫었고 여러분들도 그 오해에서 벗어나시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내가 이젠 돕는 걸로 진짜 그분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정말 헬핑 피플이고 더한 건 나를 돕는 거죠. 그들을 돕는 게 결국은 나를 돕는 거고 나의 인성을 돕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하다가 굉장히 많이 그만두시는데 그거 왜일까요? 왜 그만두실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시스템이 약하면 그만둬요. 내 스스로의 자가 동기부여가 받을 장소가 없으면, 내가 힘들거나 지칠 때 위로받을 곳이 없으면 그만두는 거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아이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엄마가 학교 가는 이유나 아니면 학교가 너무 재밌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너무 좋거나 친구들이 너무 좋아,
이런 일이면 아이들은 학교 가는 걸 싫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학교 가기 싫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엄마가 학교 가지 마 이러진 않지 않나요? 학교를 가야 어떻게 될 거고 어떤 일이 있을 거고 이런 일로 엄마가 끊임없이 독려해주는 그런 결국은 시스템이죠. 학습 시스템이 믿고 있는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끝까지 가게 되겠죠. 아메이를 그만둔다는 건 그런 동료 시스템이 약할 때 내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때 저는 그만두게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이라서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비즈니스라고 하면 경기도 탈 거고 내 마음도 탈 거고 소비자의 마음도 타요. 근데 그때마다 그만두고 싶진 않거든요. 내 철학이 너무너무 확실하면 사실은 이 비즈니스는 그만둘 이유가 없어요. 비즈니스를 그만둔다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저희는 미팅을 안 나간다는 건데 사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고 있어서 딱히 미팅을 나가는 것도 아니죠. 근데 어떤 게 사업을 그만두는 걸까요? 자세히 보시면 그럼 난 이제부터 제품을 안 쓸 건가? 사업을 한다는 건 가장 액티브한 소비자라는 뜻이기도 한데 결국 나는 제품을 쓰지 않을 거면서 내가 이 비즈니스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럼 나는 제품을 계속 쓸 건데 사업을 그만둔다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대부분 다 인간관계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본인에 대한 회의 이런 거일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슬기롭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학습이고 여러분의 스폰서고 이글드림 그룹의 시스템 안에 안전하게 있다는 여러분의 큰 자부심이 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메이가 어떻게 돈 상속 자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케팅 플랜에서 많이 나오죠. 저희가 9월 회계연도부터 지금 보너스 플랜이 바뀌어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보너스 플랜은 자산이 되고 돈이 되는 일이 맞는 것 같아요. 상속은 원래 됐고. 그래서 이전에 받던 보너스보다 훨씬 많은 보너스를 이제 플래티늄 이상의 리더님들이 받게 되시죠. 진짜 이번이 기회이신 것 같고요. 아메이가 정말 크게 보너스를 이번에 플랜을 변경하면서 저희도 되게 설레이는 보너스 플랜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수익 구조를 제대로 알려주시는 그런 사업 설명을 하시는 오히려 기회가 되시면 상속 자산이 되는 게 맞는 일이라는 걸 내 스스로가 가장 설레어야 소비자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보너스 플랜에 대해서 약하고 내가 돈을 주면 알아서 주겠지. 나는 이거 계산 몰라. 복잡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받는 보너스의 그 큰 금액에 대한 설레임을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6, 7, 8, 3개월 남은 동안 정말 제대로 보너스 구조를 제대로 숙지하셔서 많은 소비자에게 이 혜택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아메이를 해보고 싶은데 뭘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미팅을 나가시면 되겠죠. 지금은 미팅을 못 나가셔서 1대1 여러분의 차팅을 진행하시고 시스템 교육을 해주시고 카탈로그나 제품 안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오디오나 책, 10코어를 같이 실천하시고 NMB를 함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 오늘 첫 주가 시작됐는데 이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DBC라는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까, 이분들의 어떤 변화가 있을까, 3주 만에 얼마나 이분들의 변화가 있을까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같이 학습하는 시간이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일 것 같아요. 함께 해줄 거고 내가 도와줄 거고 내가 같이 진행해 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고 지금부터 공부하시면 된다고 하시면 되겠죠. 아메이는 제대로 학습하시면 지혜로운 사업을 하실 거고요. 열정만 하시면 정말 진짜 많이 좀 뛰는 사업을 하셔야 되겠죠. 지식과 경험이 바탕이 같이 되는 순간에 아메이는 지혜라는 이름을 여러분에게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소수만 성공하는 거 아닐까라고 혹시 질문을 많이들 하시니까 제가 붙였습니다. 성공의 의미가 뭘까? 어떤 게 성공일까? 그러면 저는 아메이 안에서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성공이야 라고 처음에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건 맞아요. 근데 저는 다이아몬드 간 데까지 조금 오래 걸리는 케이스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성공을 오랫동안 못한 케이스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성공의 의미는 성장하는 과정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고 지금은 내가 이게 힘들지만 이 과정은 지나갈 거고 내가 내적으로 이게 단단해져감을 느끼고 있다면 전 여러분은 성공을 하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성공이 어떤 이렇게 마침표 같은 게 아니라 ing 같은 진행형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으로 가고 있고 그걸 믿는 과정에서 리더들 만나시고 소비자 만나시고 그때가 행복하고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매번 느껴지시고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성공하는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다면 여러분은 성공자이신 겁니다. 그리고 보상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죠. 저희가 보상과 보통 성공을 묶어서 같이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면 생각이 보상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내가 목표에 대한 집중을 얼마나 했을 때 그때 오는 게 저는 성공이고요. 그때 느낌을 어떤 보상으로 주는 거가 아메이 보상 플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모두 하고 계신 리더님들이 이 코로나에도 열심히 극복하고 계시다면 전 여러분은 이미 성공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P는 그 다음에 꼭 성공적으로 느끼시는 그 다음에는 꼭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성공자이십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이제 요점 정리를 좀 해보면요. 결국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고 이 질문을 단순히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Q&A를 외우시고 Q&A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당황하시거나 준비를 하신다면 소비자는 이 질문 15가지 안에서 하지 않아요. 그냥 싫어. 나 그냥 안 하면 안 돼? 나는 게을러. 나는 제품 좋은지 모르겠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내가 계속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가 답변이 되고 있는가. 앞에 Q&A에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소비자가 이 질문을 해서 내가 답을 내릴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비자는 사실 질문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거절을 하죠. 내 스스로가 이 질문에 대한 Q&A가 다 들어있어야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아도 표정에서 대답이 되고 있을 때가 그게 진짜 진정한 대답이 될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질문을 해결했는지, 지금 나는 정말 다단계라고 생각을 안 하는지, 난 세일즈를 안 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나는 아이가 어린 거나 아이가 어리다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지금 아이가 훨씬 더 꿈을 가득 차고 있다고 난 느끼고 있는지, 혹시 내 아이도 고생하는 데라고 동조하고 있진 않은지, 흔들리는 그땐 여러분의 Q&A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맞아, 나는 이건 나는 질문이 안 돼. 비싼 거 아니야? 난 싸다고 생각해. 너무 싸서 문제야. 세일즈 아니야? 난 세일즈 같지가 않아. 다단계 아니야? 난 다단계라고 생각해보고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다 해결이 됐다면 이 Q&A는 소비자에게 별로 받으실 이유도 없고 소통이 너무너무 잘 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성장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어떤 걸 하셨냐? 매너 있는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질문을 하신다는 어떤 앞의 내용은 대부분 다 매너 있게 거절해 주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매너 있는 거절을 해주신 거고요. 그 매너 있는 거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서운해하지 않고 매너 있게 거절해줘서 고마워. 난 이제 더 매너 있게 다시 후원할게 라는 마음을 내가 먹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 서로가 매너 있는 안에서는 영원한 거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거절이 아닌 거부가 됐다, 그냥 그때 허용이 됐다, 수락이 되는 순간을 내가 계속 즐기고 난 계속 매너 있게 한결같은 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가 어렵다면 그 과정이 살짝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쉽다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Q&A가 그렇게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시간을 내는 사업이 아닙니다. 마음을 내는 사업이고요. 사람을 얻는 사업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 사업이고요. 제품을 파는 사업이 아니라 마음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걸 저는 비즈니스 할 때 항상 이걸 마음에 좀 새기고 사업을 해요. 결국은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 되죠. 저희가 사인을 하고 가입을 해요. 그럼 사실은 가입을 해서 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진 않죠. 아메이 사업이 어려운 건 마음을 얻어야 진짜 가족 같은 사업이 되는 거고, 마음을 잃으면 탈퇴하면 그뿐인 일이기도 해서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는 사실은 내 마음밭이 굉장히 커져야 되고, 내 마음이 점점 도량이 넓어져야 되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야 아메이 비즈니스를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온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네. 사람을 얻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하니까 사람을 잃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얻고자 나를 노력하니까 사람이 오는 거죠. 아메이는 약간 사시 같아요. 방향을 A로 잡고 뛰면 B에서 들어오는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신 리더님들도 있으시고, 훨씬 더 성장 많이 하신 리더님들의 경험 노하우가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많이 듣고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제품을 파는 것보단 내 마음을 얼마나 많이 내어주느냐, 그게 이 비즈니스에서 세 가지의 키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은 마음이죠. 내 마음밭이 부자처럼 넓고, 내 마음에 많은 사람을 담고, 그 마음을 내어주고, 서로의 그 마음을 내어줌을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내 마음을 내는 일을 그들 스스로가 시간 내는 걸 그 스스로들이 서슴없이 하시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비즈니스는 정말 따뜻하게 진행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과정이 이렇게 DBC가 진행이 되고 있죠. 첫 주, 둘째 주, 3주 차에 거쳐서 이글드립 그룹의 정말 독자적이고 정말 대단한 시스템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 시스템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시게 되면 저는 이 시스템에 감사가 정말 많습니다. 이 이유가 내 개인의 능력이 필요가 없고요. 내 개인보다는 이 비즈니스에서 얼마나 내가 함께 하느냐로 비즈니스가 결정이 난다는 게 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능력보단 시스템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 확신, 그리고 학습, 이걸로 여러분은 충분히 여러분의 지인들과 여러분의 파트너들과 함께 성공이라는 이름을 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첫 DBC에 제가 Q&A를 맡아서 저도 조금 긴장이 많이 됐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궁금증이 해소된 것보단 뭐야, 그냥 나보고 지금 너나 잘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비즈니스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일이고, 내 마음이 다 비춰지는 일이고, 아메는 정말 솔직하게 오픈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시고, 아메이 제품을 너무 사랑하시고, 시스템을 너무 믿으시고, 그리고 나는 이 사업을 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꽉 찰 때, 이 비즈니스는 여러분에게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보상을 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더 많은 Q&A를 더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꼭 오프라인에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더 알아보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잘 해내고 싶은 아메이로 Q&A를 풀어주신 다이아몬드 김지영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1주차 강의는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방법적인 부분, 아메이의 핵심 시스템에 대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상위 스폰서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책이나 오디오를 통해 아메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